주식반 종목들 바로 점검해 볼게요. 현대 IBT 오늘 첫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6944님께서 들고 계신데요. 매수 진입가가 조금 높습니다. 7,250원에 진입이 됐고요. 20%를 보유하셨는데 너무 좀 답답하시다고 답답한 마음에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고 좀 눈물 표시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도 오르다가 빠져서 사실 한 5% 가깝게 반등이 나오다가 또 밀리면서 마감이 돼서 계속해서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한 61선 라인에서 진입이 되셨는데 그렇죠. 최근 반등단 좀 반등 한 번이 없어서 상당히 좀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좀 들고 가도 될까요? 사실은 이제 현대IBT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한동안 많이 받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쉬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것도 화장품이랑 엮여서 같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국용 화장품 제조에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상황이었고 그 매출이 좀 잘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엔 화장품주들이 좀 쉬고 있고 그 관련돼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적이 좀 나와주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반등 구간 줄 수 있고요. 차트로도 봐도 결국에는 주봉상으로는 지금 큰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뭐 박스권 하단 정도에 있기 때문에 뭐 5,40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5,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한 8,000원까지도 리바운딩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겠나. 초반에 이제 매집해서 들어왔던 인원들이 그다지 많이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좀 작아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만 또 화장품 업종이 좀 돌아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중추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추절 이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석 이후에는 조금 더 돌아설 걸로 소비가 좀 더 진작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무렵까지 한 9월 한 중순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좀 다운된 상태에서 좀 매매를 진행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좋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좀 5,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좀 들고 가자는 진단이 나왔고요. 조금 더 힘내시면서 좀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레드로버 보겠습니다. 8501님께서 들고 계시네요. 이 종목 매수가는 9,500원 딱 오늘 종가라서 좀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9,500원이 매매가고요. 20%를 지금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올랐습니다. 오늘 한 3% 정도 올랐는데 이게 많이 오르다가 또 줄인 거예요. 사실 13%까지 그렇죠. 급등이 나오다가 상당히 긴 장대 양봉이 나온 구간인데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좀 들어가셨을까요? 이 종목도 중국 얘기 좀 많이 나오면서 좀 올라갔었거든요. 실제로 여기는 지금 중국 순닝그룹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결국에는 순닝그룹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갔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는 주주로 참여를 했고요. 투자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레드로버는 어차피 넛잡이라든지 스파크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을 위주로 했던 회사였는데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좀 더 발전을 해서 중국에 이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미디어까지 진출을 하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주식을 저보다 싸게 사셨네요. 보니까. 저도 한 10,000원대, 11,000원대 이렇게 들어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 손님들이 들어간 게 있는데, 결국에는 한번 무너졌지만 아직까지 기대감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 순닝그룹에서 좀 더 활기차게 투자를 할 것 같고, 스파크라는 만화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손오공이 얘기하는 서유기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제 손오공입니다. 그런 것들 중국 사람들이 서유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흥행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차트상으로 보시면 결국에는 요때 급등했던 갭으로 올랐던 부분을 저희 6월 초에 올랐던 부분 6월 초에 갑자기 갭 상승을 한번 크게 했었습니다. 점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그 부분을 다 메꿨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바닥 잡고 좀 돌아서는 모습 보이니까 오늘 21선을 좀 뚫으려고 21선을 뚫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서 한번 저항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또 기대가 되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오늘 가격도 싸게 사셨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편하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바라봐도 좀 좋은 종목이다. 15,000원까지 사실 지난달에 한 7월달 정도에 갔던 종목이거든요. 한 연말까지 좀 기간 두고 보신다면 어느 정도 좀 목표가 좀 가능할까요?
저는 이 전 고점은 뚫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그 중국에서의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미 중국 회사에서 수닝그룹에서 밀어주기로 이제 얘기가 되어 있고 투자금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제 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라고 봤을 때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들이 좀 이제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어요. 한 35만 주가량이 나오면서 오늘 좀 음봉이 떨어졌는데요.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전고점 좀 돌파 가능할지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로버 저희가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화장품주 최근에 많이 올려주셔서 오늘은 토니모리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토니모리는 매수가가 75,000원이신 저희 시청자님께서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비중이 상당히 많아서 50%나 이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많이 밀려나 있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워낙에 좀 높으신 구간이라서 81,000원에 이 종목이 신고가가 나왔는데 7만 원 중반대라서 상당히 좀 마음고생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사실 3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졌을 때도 있었거든요. 버티신 구간인데 지금 현재는 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상장 전에 사실은 이슈가 많이 됐고 상장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뭐 6월달, 7월달 초에 상장했던 종목들 대부분 다 상한가로 시작해서 뭐 가격 제한폭 뭐 100%로 해서 또 30%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였었는데 토니모리도 마찬가지로 상장한 날은 조금 많이 올랐다가 시가가 한 26% 가까이 올라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다 밀렸죠. 그 당시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꺾이는 분위기였다. 화장품이 뭐 그 메르스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상장을 하는 바람에 뭐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셨습니다. 지금 보면 한번 그 7월 16일 날 사신 것 같은데 그날 그때 사서 지금까지 버티신 거 굉장히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텐데 다행히 지금 이제 좀 돌아오는 모습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주는 저희 이제 추석 명절 이후까지 보고 3분기 실적까지 보고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장점이 몽콩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매장이 진출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DM이나 이런 것도 다 중국에서 또 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좀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쌍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좀 긴 호흡을 기다리시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차장님께서는 사실 완성 화장품 업체보다는 OEM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계시죠? 네. ODM이나 뭐 OEM 쪽이 더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화장품이 이제 뭐 그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지만 쓰던 걸 계속 쓰긴 씁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또 호기심에 사보죠. 그렇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지는 상품은 또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화장품 업체들이, 세트 업체들이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거랑 이런 것도 다양하게 좀 구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런 거보다는 뭐 누가 이제 의뢰를 해서 ODM을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중국에서도 많은 브랜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만들 기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업체에 의뢰가 많게 되고요. 결국엔 ODM 업체들은 자기 자체 브랜드도 있지만 또 중국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준 것 가지고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화장품을 이렇게 사게 되면 한 통 다 쓰는 경우가 또 많지가 않아서 빨리빨리 또 인기 제품의 주기가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완성 그렇습니다. 화장품 업체보다는 조금 더 OEM 쪽에 좀 비중이 더 두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화장품주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략 좀 들어볼게요, 사장님. 사실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지금 21거래제더라고요. 지금 계속 팔자가 나오고 있고 1910선 지금 초반대에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그냥 눌러 앉을까 사실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 지금 방향성을 잃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좀 전략 중심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 제일 많이 한 말 중에 긴 호흡이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사실은 조금 여유롭게 멀리서 보시는 게 맞고요. 너무 그 종목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엔 사실은 좀 일봉 하나에 울고 웃고 조울증이 오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조금 더 여유롭게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갖고 있는데 여유로울 수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도 주식을 매일 보는 사람이라 뭐 장중에도 엄청나게 마음이 흔들리고 계속 심리적으로 막 불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겨내는 것도 결국엔 투자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어떤 기업의 가치가 무너진 거라기보다는 뭐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리거나 뭐 코스피 지수가 밀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변동성을 즐기는 구간으로 맞이하시는 게 맞고요. 좋은 기업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보시는 게 더 맞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뭐 LG전자도 제가 뭐 기업 가치가 PBR 대비해서 너무 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코스피에도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도 지금 성장성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가 시장 전체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약간 좀 뭐 발을 빼는 그런 투자자들이 생기면서 좀 급락하는 주식들이 갑자기 생기죠. 그런 주식들은 또 다시 한번 원래 성장 가치가 다시 또 살아난다라고 하면 뭐 대외적인 악재가 없어지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산을 뭐 쓰고 가는데 폭우가 오면 사실은 발 다 젖잖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비가 좀 잦아들고 하면 뭐 9월 중순 좀 넘어가고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은 원위치로 가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1900을 다시 한번 깰 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지수는 1850까지는 한번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여유롭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아예 보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결국엔 이 회사들이 나쁜 회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삼성페이 관련돼서 너무 핫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관련된 것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혀 관련이 안 돼 있는 회사들조차도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 잘못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뭐 한 2, 3일 만에 마이너스 20, 30% 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기업들, 안정된 기업들 좀 매수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1900선을 또 잠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은 조금 시장이 완전히 좀 안정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현금 좀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네. 현금을 가지면서 좀 좋은 주식들을 조금씩 사실은 분할 매수하는 게 오히려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9월 중순에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뭐 해도 문제고 사실은 안 해도 문제인데, 예,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뭐 해결이 나면 또 그때 또 한번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명절이 바로 이제 붙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붙어 있는데 추석 연휴 전에 그렇게 수급이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추석 연휴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 9월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추석 연휴가 오히려 끝나고 나서 한 10월 정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유럽 증시가 ECB 오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좀 기대감 일고 있는데요. 오늘 3대 증시 모두 다 1%대 상승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고요. 2128-3388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항상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시는 분들 좀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VVIP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